지메일을 쓰고 계신 분 한번 다 손들어 보실래요? 한 절반 정도 되시네요. 지메일을 쓰게 되면 바이러스가 걸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장 필터에 바이러스 필터가 내장되어 있고 또 스팸 필터가 있어서 더 이상 스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라벨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한다면 필터링을 활용하고 라벨을 활용하게 되면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메일에 에리어스 기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에리어스 기능 들어보신 분? 아무도 안 들어보셨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뭘 만드십니까? 메일을 만드시죠? 메일이 2-3개 이상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메일을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열어보지 않으면 몇 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죠? 후문 개념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럼 그 메일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리든지 포기하든지 합니다. 그러나 지메일에서는요, 에리어스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이동현입니다. LEEDONGHYUN. 자, 우리나라 메일 같으면 LEE하고 점을 찍고 DONGHYUN 하고 골뱅이 도메인명 이렇게 하면 메일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아니면 파랑, 다음, 네이버 점을 찍으면 메일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그런데 지메일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르신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디 사이에 점을 찍거나 하이폰을 끄면 메일이 갑니다. 이것이 뭐냐면 에리어스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에리어스 기능을 활용해서 라벨과 함께 그리고 필터링을 하게 되면 메일의 개수를 수십 개를 만들어도 얼마든지 그 메일을 이용해 가지고 메일 주소로 메일들을 그때그때마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에리어스 기능과 함께 활용할 수 있고요. 특별히 구글 통해서 활용하게 되면 자, OTP, 구글 OTP 들어보신 분? 한 번도 못 들어요. 자, OTP 사용하시는 분, 언행에서 쓰시죠? OTP 비밀번호라는 거 아시죠? 일회용 원타임 패스워드. 구글에요. 여러분들 이제 개인정보들이 이메일과 비밀번호 알면 아무나 여러분의 메일을 열어볼 수 있죠?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OTP라는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구글 OTP 앱을 사용하시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도 메일을 못 열어봅니다. 왜? OTP,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앱을 통해서만이 이 메일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글 OTP입니다. 이런 OTP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수집되고 관리되는 메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특별히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고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런 것들을 자, 구글 알림이 들어보신 분?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어서 그래요. 자, 구글 알림이를 이용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노출이 되거나 여러분의 회사의 기밀 자료가 노출이 되면 메일로 날려줘요. 이 메일로 받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 알림이뿐만 아니라 RSS를 통해서 경쟁 기업의 정보들을 빨리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서 자, 피들리 들어보신 분, 구글 리더 들어보신 분? 너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구글 리드와 피들리를 활용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경쟁업체의 정보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메일로 내가 찾아가지 않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피들리나 또는 구글 리드나 RS 피드나 알림이 그리고 메일들을 이용해 가지고 각종 정보들을 검색하고 또한 구글링해서 필요한 정보를 내가 검색 엔진에서 구글링을 하지 않고 검색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 수집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인맥 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맥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스마트폰에서 주소록을 쓰고 계시죠? 자, 그런데 주소록에 그 주소록은 매우 중요한 걸 역할합니다. 그 주소록에 등록된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톡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연동이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주소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앱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맥 관리할 때. 콜로트 프로라는 이 앱들이 있습니다. 우리 프로는 유료고요. 무료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시면요. 아주 탁월한 기능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미팅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미팅, 두 번째 미팅을 했습니다. 수십 명을 만나고 몇 개월 후에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되었을 때 또 그 사람에게 통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을 할 줄 알면 여러분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이 앱을 설치해서 여러분 주소록에 메모 기능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칼렌다에, 구글 주소록에 알고 계신 분? 한 명 계시네요. 두 명 계시네요. 이 앱을 이용하시면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미팅한 사람을 노트에 이 앱을 써서 메모를 하게 되면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받게 되면 여러분 이 앱을 쓰지 않을 때는 전화번호 뭐만 뜨죠? 이름만 뜨고 전화번호만 뜹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앱을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내하고 상담했던 내용이 뜨게 됩니다. 못 믿으시면 지금 당장 앱을 설치해 보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 앱을 써서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미팅했던 내용들 요약을 하면 바로 구글 주소록에서 응답이 됩니다. 표시가 됩니다. 이 앱은 사람 인맥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앱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구글 칼렌다에, 구글 주소록 아래에 있는 각종 필드는요, 여러분 전화번호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껏 쓰는 게 뭡니까?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거밖에 없죠. 근데 이 앱을 사용하면 노트 앱이 자동으로 구동이 되고요. 그 외에 메모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어주고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만나면 뭘 합니까? 약속을 잡습니다. 자, 약속을 잡으면 단순히 칼렌다에만 등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만나면 그냥 매를 며칠 만난다라고만 적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죠? 뭘 합니까? 메모를 하고 그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야지 그 만남이 가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구글 칼렌다에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구글 칼렌다 알림 기능은 문자와 메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요, G태스크라는 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칼렌다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G태스크라는 앱은 없습니다. G태스크는 해야 할 일들을 구글 칼렌다와 연동시켜주는 앱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강의를 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했습니까? 예약을 했죠. 예약을 하고 또 뭘 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뭐 입금을 한다든지 뭘 준비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이 G태스크 앱입니다. 구글 칼렌더와 G태스크 앱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프랭클린 플래너 사용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프랭클린 플래너 종이로 된 것들 사용하다가 구글 칼렌다와 G태스크를 병합해서 사용하니까요. 프랭클린 플래너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 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죠. 시간 관리를 하거나 해야 할 일들을 빠짐없이 할 수 있고요. 문자와 알림이 역할도 해줍니다. 비서 역할도 해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그럼 1시간 전에 문자가 옵니다. 출발해라고요. 그리고 내일은 하루 전날에 와서 강의를 제대로 준비했느냐라고 연락이 메일로 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합니다. 장소도 확인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앱들이 구글 칼렌다와 G태스크입니다. 구글 칼렌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장되어 있지만 G태스크는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모입니다.
여러분 키퍼는 들어보셨습니까? 키퍼. 여러분 메모 에버노트에서 하시죠? 에버노트에서 메모 관리하시는 분 좀 되시죠? 저는 오직 구글만 사용합니다. 거의 대부분. 물론 에버노트 못 쓰는 게 아니라 사용할 줄 압니다. 근데 키퍼는 구글에서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지노트라는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메일에 보면 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노트가 있어요. 아이패드나 또는 안드로이드의 갤탭이나 노트 기능이 있는 앱을 설치하게 되면 지메일에 노트라는 라벨이 생겨요. 그래서 메모를 하면 모든 메모가 지노트에 저장이 됩니다. 사진 저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 강의장에 올 때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볼펜을 가지고 오셨죠? 그리고 녹음기를 가져오거나 사진기를 가져오셨을 겁니다. 근데 지노트 앱은요, 이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합니다. 에버노트도 제공하고 있죠? 손글씨도 저장할 수 있고, 메모도 저장할 수 있고, 녹음도 사진도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의 지노트는 이런 기능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구글에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퍼는 포스트잇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것도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앱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메모 관리하는데 아주 탁월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웹서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웹서핑을 하는데 이 웹서핑을 하다가 우측에 있는 메뉴를 누르시면 공유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누르셔서 지노트나 키퍼에 보내면 여러분들이 웹서핑했던 내용들이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지노트와 키퍼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메모 관리나 아이디어 관리, 생각 관리들을 전부 다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관리.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디지털 자산입니다. 많은 자료들이 기업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냐는 것이 고민이 됩니다. 기업 사내에서 가장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문서 자료고, 두 번째는 사진 자료, 세 번째는 동영상 자료입니다. 기업 내에 있는 이 자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글에서는 문서 자료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사진 자료는 피카사나 구글 플러스에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자료는 유튜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가 공개용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공개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비공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3분 정도 되네요. 비공개도 가능합니다. 비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뒷부분에 나오는 구글 사이트 도구를 통해서 인트라넷을 만들면 사내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교육용 서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문서 관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구글이 정책을 바꾸었어요. 예전에는 지메일 용량 10기가 따로, 동영상 자료 따로, 전부 따로 줬죠. 이제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관리하게 합니다. 문서 자료와 그리고 사진 자료, 사진 자료도요, 피카사의 어느 정도 1024 미만의 자료, 2048 미만의 자료들 정도는 전부 다 용량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위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든 자료는 용량이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작권 문제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업의 저작권 문제가 교회 워드, 사내에 있는 MS 오피스에서 만든 정품 소프트를 써야지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러나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데 무료입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설문지, 설문조사, 또는 등록하는 등록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폼 같은 걸, 양식들을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글에서 만들었다면 그거를 10,000개가 있어도 용량이 차지가 않습니다. 그냥 올린 자료만 전체 용량이 15기가 안에만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자료들을 국가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으면 불안해서 못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혹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사내에서 만든, 낫으로 만든 자료보다 어떤 면에 더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앞에 설명했지만 구글의 지메일 같은 경우는 보안 프로토콜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와 달리 메일을 보내거나 주고받을 때 암호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해킹을 해서 스내핑을 해도 그 내용을 받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메일인 것처럼 구글에 있는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들도 보안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곡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제가 이틀 전에 부산교육청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교사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뭘 가르치는가 아십니까? 초등학생들한테 구글 드라이브를 가르치고 있어요. 2015년에 아이들이 타블릿 PC로 수업, 교과서가 없어져요. 교과서 없어지면 그 교과서 없어지는 거 가지고 뭘 합니까? 패드에 있는 패드를 활용해서 교과서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문서를 작성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빨리 나가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동생뻘 되는 애들, 애들은 지금 학교에서 그걸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이후 2020년이 지나면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구글 드라이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 관리입니다. 제 스마트폰에서 프린트를 하면 저희 사무실이 프린트가 됩니다. 클라우드 프린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프린트를 출력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존적으로 컴퓨터에 자료를 갖다 놓고 USB로 담아놓고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프린트를 하고 싶은데 스마트폰에서 프린트 하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실에 가 있어 와이파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어플리케이션만 깔면요, 구글 클라우드 프린팅이 세팅되어 있는 프린트가 따로 있어요. 또는 특별한 HPS나 특별한 앱을 깔아서 또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찌되었든 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저장은 어디에 되어 있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걸 통해서 언제든지 프린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서인쇄입니다. 자, 그리고요,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빨리빨리 말하다 보니까 좀 빠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의 위기관리. 스마트폰에 비들리와 그리고 알림이 기능이 있습니다. 특정한 정보, 제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갤럭시 노트, 구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걸어놔요. 그러면 구글 검색 엔진이 정보를 찾아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줍니다. 일일이. 제가 검색을 하지 않아도 양질의 정보들이 메일로 날라오고 그 메일을 보고 제가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강화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기업의 이름을 등록해 놓으면 여러분 기업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가 구글링 되어서 검색되어서 여러분 메일로 날라옵니다. 여러분 기업의 상표가 그리고 상품이 등록되어서 메일로 날라옵니다. 이것이 다 가능합니다. 구글 알림이와 RFP들을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도 수집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것들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저한테 이런 연락이 옵니다. 개인정보 좀 삭제해 주십시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구글링과 RFP드 또는 이러한 각종 알림을 이용하면요, 자기가 찾지 못했던 정보들까지 다 메일로 날라올 수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기업에서는 기업 정보의 문제점들이나 만에 하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도 기업의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기업의 상표가 또는 그 기업의 브랜드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글을 적잖아요. 불평을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날라와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활용하면요. 트위터, 페이스북과 검색 엔진을 활용해서 정보들을 전부 다 메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든 검색 엔진에서는 기존에 있는 RDB와 RSS를 활용하면 기업의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관리. 저는 지금 한 달에 통화를 5시간 반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제 요금제로요. 근데 실제로 전화로 통화하면 한 20시간 통화를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전화는 구글 행아웃과 구글 토크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대부분 통화를 할 때는 구글 행아웃을 사용합니다. 이게서 구글 행아웃을 사용해 보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정도밖에 안 돼요. 구글 행아웃을 하게 되면요. 얼마나 좋으냐면 10명까지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스마트폰으로 구글 행아웃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면 10명까지 화상 통화를 또 하면서 그 화상 통화하는 것이 라이브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구글 행아웃 온에어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에 있는 이 행아웃과 구글 토크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특별히 이제 구글 플러스에 있는 페이지를 이용해서 기업이나 개인의 브랜드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페이지는요, 검색 엔진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의 상품들을 올려놓기만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마케팅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구글의 서비스들입니다. 화상회의,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10명까지 화상회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서울, 전국 어디에 있든 세계 어디에 있든지 10명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고 싶은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화상통화의 경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돈이 들지 않고도 전국 어디에 있든 지사가 어디에 있든지 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화상회의와 화상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글 관리는요. 구글 앱스. 구글 앱스와 구글 사이트 도구를 통하면요. 지금 여러분의 기업의 홈페이지들, 기업 홈페이지는 홍보용 홈페이지잖아요. 직원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좀 부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아무나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구글 앱스와 사이트 도구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들어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프로세스들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닷컴 대목점 이동현닷컴을 이용해서 보시면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걸 활용해서 필요한 것들을 기업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오피스라는 구글 사이트 도구입니다. 스마트 오피스.이동현닷컴 이건 제가 제 팀들하고 멤버들이 같이 쓰는 온라인 사무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팀들 간에 돈 안 들고 웹상에서 화상 통화가 하고 업무 처리를 오프라인 아닌 온라인에서 구축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딱 8분 전인데요. 제 주소고요. 저에 관련된 정보들입니다. 저는 이제 팩스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옮겼습니다. 제 팩스는 제 핸드폰 번호 앞에 151호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 팩스는 전부 다 메일로 옵니다. 팩스와 프린트와 모든 업무들 스마트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화상회의부터 해서 그리고 사무실도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 사무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전화도 스마트폰으로 옵니다. 아니 착신 전환이 아닙니다. 그냥 전화 자체가 바로 070 전화가 바로 사무실 전화가 제 핸드폰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간과 그리고 모든 부분을 다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 메일부터 자잘구레한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시면 기업 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앞에 밑에 걸 많이 보셨겠죠?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 QR코드를 찍으셔서 저하고 소통하실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치시면 지금
검색 엔진에서요. 검색 엔진에서 구글이나 어디에 있는 이동연 원장이라고 치시면 검색 엔진 최적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거의 대부분 제 이름이 나올 겁니다. 검색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걸 한 2,000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에 통해서 마케팅을 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구글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게 해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하나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는요, 구글러.p.kr입니다. 구글러.p.kr. 하루에 약 10,000명에서 많이 오면 한 20,000명 방문합니다. 가장 많이 리딩한 포스트가 한 34만 명 정도 포스트 리딩을 했어요. 읽은 글자가요. 근데 그렇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구글의 힘입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을 어떻게 활용해서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기업의 브랜드나 상품들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하려고 하면 구글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줄 압니다. 마지막 한마디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